시간은 화주경락 중에서 얼굴 관리인데요. 여드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농성 여드름인데요. 낭포성 여드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름이 잡힐 때 이렇게 이제 그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무리하게 짰다든지 재생이 늦으면 이렇게 페인 자국이 생깁니다. 이 페인 자국은 붉은기는 관리를 하면 없어지는데 페인 자국은 근본적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깊게 박피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워낙 이제 깊이 페인 자국은 그 원상복구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낭포성, 고름이 잡히는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딱딱하게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지면 굉장히 아파요. 붉은기가 딱 올라와가지고 만지면 굉장히 아픈데 그런 것도 무리하게 짰을 때는 굉장히 피부가 그러니까 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그 흉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크죠. 근데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세균에 감염돼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락학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죠. 풍, 그 다음에 습기, 그 다음에 열. 이제 바람은 그 습을 동반하고 또 그 열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간 쪽에서 관여를 하고요. 습이라는 것은 우리 비장장부죠. 그리고 열은 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했는데 얼굴로 표출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는 차고 발은 차고 상체로 열이 올라왔을 때 그 열이 몸에 있는 열이 위로 상력해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게 이제 얼굴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심열이 심할 때는 이 볼 주변에 우리 지금 모단 선생님이 이게 볼 주변이 더 특히 많이 흉이 졌거든요. 이쪽으로 화농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선, 비 쪽이라든지 대장 쪽이면은 이쪽 턱선에 아주 많은 그런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고 아니면 이마로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모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뺨 쪽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심장 쪽에 열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얼굴이 이렇게 붉고 화농진 거는 열의 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의 종류를 보면 이제 이런 붉은 거 말고 이제 그 흰색이면서 짜면 잘 알맹이가 안 들어있고 물이 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까칠까칠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체질이 냉해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붉고 한홍지고 이거는 관리가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열만 제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흰색의 도드라진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속에 숨어서 그냥 까칠까칠하게 만져지는 거는 몸이 냉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혼합성으로 이렇게 붉은 것도 있고 잘잘한 것도 이렇게 혼합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몸이 차기도 하고 덥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복부가 굉장히 차다든지 하체가 차다든지 해서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이 위로 상충돼서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겸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혼합돼서 있는데 붉은 게 오히려 관리가 빠르고 치료도 빠른데 흰색의 여드름이 조금은 시간이 늦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몸이 따뜻해지면 또 좋아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얼굴만 가지고 관리했을 때는 그때는 좋아지는데 다시 원인이 되는 내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속이 차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차서 오는 경우는 그쪽의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후차적으로 또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병원에 가시든가 이렇게 관리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여드름은 꾸준히 관리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관리를 했을 때 2차적인 문제는 끝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체질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몸이 정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일단은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일단 열이라는 건 우리 체피 온도가 36.5도 물론 이제 내열은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심장이 보통 41도, 소상은 42도. 그쪽에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 전신에 열 에너지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면 손발이 그렇게 얼음같이 차지는 않지만 느끼기엔 굉장히 차거든요. 사실 뭐 상체가 뜨거워도 펄펄 끓는 건 아니지만 많이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그 정상 범위에서 조금만 넘치든지 모자르면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드름은 요즘 이제 그 과다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그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러면은 여드름은 좋아집니다. 이제 먼저 이 여드름은 여드름용 클렌저가 따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여드름은 클렌지서부터 기초 화장품까지 보면은 피지를 억제해주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제품을 썼을 때 좀 담김이 있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여드름은 피지 과다이기 때문에 피지를 억제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세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안제를 꼭 여드름용을 쓰시는데, 문제가 개선이 되면 일반 화장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피지가 또 너무 없으면 얼굴이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잔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드름 제품은 또 이제 호르몬성을 겸한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쓰면 사실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관리실에서는 그런 호르몬제를 쓰지 않고 일반 제품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체질을 개선하고 이제 그 화주 경락을 통해서 일단 열을 내려주고 피지 억제를 해주고 이런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작용 없이 효과는 아주 빠르죠. 자, 이번 한 번 관리만 해도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드름 클렌저를 해서 자, 이렇게 지우실 때도요. 자, 손끝으로 하시는 게 손바닥까지 면적까지 충분히 닿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자, 턱선서부터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코 주변을 돌리고 얼굴을 이렇게. 자, 이제 클렌저 종류는 피부에 조금은 자극이 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볍게 해서, 자, 해면을 이용해서 닦으시는데요. 해면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시고요. 그래서 싹싹 문지르면 굉장히 아파요. 특히 여드름은 좀 자극이 심하면 이제 그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한 번 쓴 해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을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 주변, 코, 눈에 들어가지 않게 닦아주고, 다음은 다시 턱선서부터 눈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닦아주죠. 이것도 이제 그 여드름 토너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솜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솜을 쓰는 이유는 이제 손에 이렇게 하면 이제 손바닥에는 흡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화장품 성분이 다 손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얼굴 전체에다가 ሰር프를 했고요. 오일을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여드름에는 오일을 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오일 성분이 들어가면 얼굴에 더 나기 때문에 오일을 안 쓰는데, 화주 경락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화주에 그 화기가 들어가서 열을 바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턱선부터 일단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주고, 자, 가슴선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도포를 합니다. 목선, 대추가 있는 선, 어깨선, 뒷목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요. 자, 첫 번째 림프 단계가 애과 쪽이 일단 순환이 되고요. 두 번째 쇄골, 그 다음에 이 귀 및 얼굴 전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림프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터주는 거거든요. 모든 림프는 겨드랑이를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 전체 이렇게 이제 오일을 도포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림프 순환을 할 때 림프가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터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 림프 순환은 최종적으로 애과 겨드랑이를 통해서 심장으로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를 먼저 터놓지 않고 얼굴을 만지게 되면 얼굴이 붓습니다. 그래서 얼굴 붓는 것도 부종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단은 그 림프가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터주기 위해서 자, 심장 쪽을 손가락 3개를 최대한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해서 일직선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데 이때 많이 눌러주게 되면 심장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누르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압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나, 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셋, 4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일단 마음도 안정이 되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자, 가슴은 누르지 마시고, 쇄골 밑에서 애가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 보조손 같이 밀어주시고, 자, 3개를 밀어서 끝까지, 애과까지 밀어주고, 요 손가락은 바로 견봉 밑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가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한 4번 정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가슴도 아주 예쁘게 살아나지만 이 쇄골이 예쁘게 나타나요. 이제 보통 여성분들은 이 쇄골이 묻히면 살이 찐 기분이기 때문에 참 싫어하시죠.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동작은 손가락 2개를 쇄골 위에다 넣고,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눌러주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누르실 때 두 손에만 힘이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요, 요 견봉 바로 위에쯤 보면은 이렇게 뼈가 좀 뼈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만져져요. 이게 결분혈이거든요. 이 결분혈은 양의 경이 다 이쪽을 통과해서 장부로 들어가고 우리 외부 경락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막히게 되면 경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얼굴이 칙칙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그쪽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했으면 지그재그로 해서 이쪽 손을 이렇게 터줍니다. 자, 다음 3번째 동작은 손 뒤로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면 제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대추라 그러죠. 대추를 이렇게 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추는 대추 역시 육양경, 쉽게 말하면 위, 담, 소장, 방광, 대장, 이 육양경이 여기를 다 교해 거쳐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가 많이 솟아오른 분 보고 이게 이제 버섯 증후군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몸이 차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뒷목 뻐근하고 머리 아프고 어깨가 두꺼워지고 상체 비만이 오는 원인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풀어서 그쪽에 두툼하게 쌓인 걸 없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추 한 4번 정도 만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어깨선 옆으로 딱 가면 유두가 있는 직선으로 딱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 여기가 견정이에요. 담경의 견정인데 이곳이 올라오면 그 어깨가 삼각형 위로 딱 솟아서 항상 승모근이 긴장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픕니다. 요즘 이제 뭐 컴퓨터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이 앉아서 작업들 하시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결리고 아픈데 그 원인이 하나인데 그 스트레스 근육인 승모근을 풀어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견정혈이거든요. 그래서 견정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제일 높은 곳에 대고 이렇게 살살 밀어줍니다. 처음엔 아픈데 몇 번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옆으로 살살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추하고 견정혈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목뼈를 목뼈 여기는 이 목뼈를 경추라고 합니다. 그 경추 쪽을 경추를 중간에 놓고 똑같이 위로 이렇게 한 4번 정도 훑어줍니다. 이렇게 훑어주면 경추의 긴장도 풀어주고요. 다음은 경추 바로 옆에, 바로 옆을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4번 정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지는 않는데요. 경추가 이렇게 있다면 제일 처음에 이 경추를 이렇게 훑어주고 그 다음에 경추 옆선을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경추라면 경추를 이렇게 손으로 훑어주는 거고 다음은 경추 옆선 이렇게 양쪽 다 이쪽도. 그 다음에 일단은 목뼈가 편안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긴장도가 떨어지고 편안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경추, 그 다음에 경추 옆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쭉 잡아다니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목에. 거기가 이제 경추 1번인데 사실 경추 1번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게 후두공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져지진 않지만 이게 목이라면 이게 꺾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쭉 훑어서 딱 걸리는 부분에 손을 이런 모양으로 대면 고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자, 제 손 보이시나요? 이게 목이라면 쭉 훑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보시면 쭉 훑어서 이런 모양으로 고개가 뒤로 젖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최소한 1분 정도 그냥 가만히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쪽이 많이 경직되고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도 아프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건 얼굴 근육이 굳고 얼굴 근육이 칙칙하고 그 다음에 부종도 올 수 있고 얼굴에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한 10분 동안 이렇게 잡고 있으면 머리 무게에 의해서 긴장된 근육이 풀어져요. 굉장히 금방 잠이 들 만큼 편안합니다. 그 고개가 뒤로 이렇게 톡톡톡 넘어져요.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 다시 조금 더 고추 세우면 됩니다. 그 이 경추 1번짜리가 굳어 있으면 발 뒤꿈치가 건조해져요. 갈라지고 거기가 아픈 분들 경추 1번이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 치매가 오신 분들 보면은 경추 1번이 안으로 이렇게 밀리면 여기 바로 그 아문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문혈은 우리가 말을 갑자기 못할 때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고요. 여기다 침을 놓기도 해요. 그래서 경추 1번이 안으로 밀리면 치매 어른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움직여서 정상으로 오면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치는 혈이라서 아문혈인데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긴장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장도를 풀어서 해주고요. 다음에는 바로 머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자, 지금 만져주었던 그 자리가 아문혈 자리죠. 아문혈하고 이쪽 턱선, 귀 있는 선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좀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이에요. 여기가 풍지혈이거든요. 여기가 또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눈이 많이 피곤하고 충혈도 되고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여기다 손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을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딱 받쳐줘요. 이쪽 손으로 머리가 넘어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원래 이 혈은 만지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그 손 방향이 반대쪽 눈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거기에 많이 굳어있는 사람은 눈에서 파란 불이 지나가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파란 불이 퍼쩍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혈은 시신경하고도 관계가 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잡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손님이 아프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그때 설명을 하죠. 여기는 조금 아픈데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눈이 많이 개운합니다라고 하면 손님이 참으세요. 근데 조금 이따 여쭤보면 눈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시간은 뭐 한 1분 정도?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보통 한 1분 정도. 자,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 이때 고개를 같이 이렇게 받쳐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해주고 이제 머리는 자유롭게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살짝 이렇게 좀 여유를 두면 이게 풀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면 어깨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목을 중심으로 경추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 아까 풀어줬던 풍지혈하고 아문혈, 바로 얘가 풍부거든요. 그 풍지와 풍부 사이를 천주혈이라 그래요. 이 천주는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방광선 일선 이상 방광경이 흐르는 방광경에 있거든요.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역시 머리도 개운하지만 승모근이 시작하는 첫 번째 기시혈이기 때문에 어깨 전체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자,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부드럽게 이렇게 너무 강한 자극이 아닌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녀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반대편도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면 어깨, 목, 긴장은 거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저는 이제 그 머리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잘 싸질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딱 옆선을 잡으시고 가장 가운데를 이렇게 하나, 둘, 한 1cm 간격으로 100회까지 귀를 접어서 마주치는 부분 하고 코 정중선으로 넘어가는 십자를 걷을 때 마주치는 부분이 100회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100회는 모든 양경은 물론이고 음경도 폐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으로 흘러서 여기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회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신에 보내는 송신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100회가 막히면 머리도 무겁고 전신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100회를 이렇게 만져주면 얼굴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관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먼저 이렇게 혈자리를 만져서 림프선을 해주고 경혈을 잡아주고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40% 이상 맑아지고 일단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고 잠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100회. 자, 둘, 셋. 그래서 이건 한 3번 정도. 또 너무 많이 하면 시간 관리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손님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너무 빠르면 손님이 좀 성의 없다라고 느끼시고요. 너무 오래 길게 하면 지루한 감이 들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해진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손님한테도 좋고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로 옆에, 바로 조금 한 1.5cm 옆에 되는 여기서부터 다시 100회로 이렇게 만져서 주고, 그 다음 옆선,
머리 옆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일단 머리가 많이 풀리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마에서부터 이제 림프를 빼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위로 잡아다녀줍니다. 이 원리는 뭔가 하면은, 피부 형태가 이 얼굴 두피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붙어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눈썹산이 이렇게 미워지고요. 눈꺼풀이 두꺼워지면 자꾸 처져요. 밑으로 내려가는 근육을 위로 잡아다 주기 위해서, 자, 위로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이마가 굉장히 그 이마 주름이 없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4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가장 시술자의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10손가락을 다 쓰는데 너무 압이 강하면 기분이 나쁘고요. 또 너무 힘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원래 림프는 아주 살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살하면 사실 효과가 떨어져요. 너무 꽉 눌러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분 좋을 정도는 압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분 좋을 정도의 압이 얼마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잡아 누르는 감이, 압박감이 없이 그냥 시원한 감이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 밑에 쪽에다 이렇게 딱 힘을 살짝 주시고, 여기다 힘을 주시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가요.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강한 힘이 가고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잡고 이마에서부터 정 옆으로 여기까지, 머리가 있는 쪽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걸 밀 때 차근차근 빠지는 부분이 한 군도 없어야 돼요. 한 곳도 없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밀어주면 이 손에서 림프가 이렇게 만져져요. 뭔가 안에서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밀려나가는 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마는 한 3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때 요령이 뭔가 하면은, 자, 밑으로 이렇게 하면 기분도 나쁘고 얼굴이 뭔가 밑으로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로 이렇게 당겨서 하나, 둘, 셋. 자, 이 눈썹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긴장도가 쌓이고 과로가 쌓여서 만지면 누구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강하지 않게 좀 가볍게 이렇게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썹은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자, 다시 보시면 눈썹 위에 1번, 눈썹 위에 2번, 자, 눈썹 밑에 3번. 여기도 할 때 살짝 잡아다니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여기 있는 혈은 또 정명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해주면 되고요. 자, 눈을 하실 때는 눈이 이렇게 가면 눈동자가 눌리죠. 그러니까는 손을 핀 상태에서 관골 위에다 이렇게 딱 얹으면 꽉 눌러도 눈이 안 눌려져요.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을 놓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도 전부 다 이렇게 위쪽으로, 자, 끝까지 이렇게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인중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걸 하실 때 밑으로 이렇게 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잡아다녀서 턱 밑에도, 턱선도, 다음은 턱 밑까지 이렇게 하실 때 여기에 힘이 있으면 이 손이 자유롭게 힘이 갑니다. 이것도 4번에서 5번을 반복하는데, 자, 다시 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썹, 바로 눈썹산 위에, 눈썹산 밑에. 자, 눈도 검쳐서. 이걸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지루하고요. 너무 빨리 하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똑딱, 똑딱, 이게 1초거든요. 이렇게 한 2, 3초 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간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그래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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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자, 전체적인 림프가 옆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림프를 모아서 결분 혈리는 데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모아서 다시 보시면 여기 있는 걸 전부 밀어서 이렇게 결분혈까지. 이것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있는 림프를 이렇게 보내보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 동작으로만 해도 얼굴이 많이 갸름해지고 맑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얼굴은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목을 해야 되잖아요. 목은 이쪽 손을 귀가 닿지 않는 이렇게 목을 잡아요. 잡아서 이렇게 고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제 걸리게 놓고, 자, 이쪽 부분을 손을 이렇게 옆으로 칼처럼 만드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쓰는데 이제 이 면을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이제 손끝으로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럼 닿는 면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도 떨어지지만 받으시는 분 느낌이 포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손가락은 당연히 다 써야 되지만 이 손바닥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시술자의 이 관절이 상하지 않고요. 받으시는 분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 칼처럼 생긴 거를 얼굴까지 올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딱 턱선 밑에 귀 밑까지 딱 닿고 이렇게 둥글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는데, 자, 밀어주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딱 뼈에 걸리면 아파요. 살짝만 닿아도. 그냥 닿기 직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돌려서 다시 손이 오고 이렇게. 이 손으로 밀면서 다시 엄지가 같이 이렇게 밀어줘요. 그럼 이중선으로 됐죠. 자, 한 번에 2번의 효과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흉쇄 유두근 쪽, 이쪽이 많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아파요, 이쪽이.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면 아프고, 너무 살짝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이 잘 풀리면 여기 이마가 예뻐져요. 같은 선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4번째까지 가시고는 절대 이걸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위로 밀면 지금까지 갔던 림프가 다시 위로 오잖아요. 그럼 다시 겨드랑이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밀어놓은 림프는 살짝 여기까지 갖다 놓고 손만 살짝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죠. 끝에까지 쭉 밀어줘요. 이때 동작은 이쪽 팔은 이걸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술자가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심의 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잡아다니면서 어깨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잡아다녀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어깨선도 날씬해지고 가볍고, 그 다음에 목선도 얇아졌고. 자, 하나, 둘, 셋, 넷. 살짝 넘어서, 자, 최대한 이렇게 밀고 당겨요. 그러면 목이 쭉 견인되어 오면서 경추도 늘어나고 어깨선이 밑으로 내려가 어깨선이 아주 예뻐지죠. 자,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하면 어깨선이 굉장히 올 때 뒤에 경추를 같이 훑어서 여기까지. 이 손을 전체 다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는 형태가. 이 엄지
새끼손가락까지 같이 힘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4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 이쪽은 날씬하게 들어갔어요. 림프가 이쪽에 남아있지만 이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선이 이렇게 날씬하게 돼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고 자, 하나, 둘, 셋, 4번 가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이거 하실 때 뭐 고개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긴장되죠. 최대한 릴렉스를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둥글게 만들게요.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갔을 때 2번째 엄지손가락에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마사지가 되죠. 하나. 자, 손은 한 번 갔지만 이건 2번 마사지예요. 손가락이. 자, 새끼손가락이 갔고 2번째 손가락이 가고 새끼손가락이고 엄지손가락이 가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 넘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역시 너무 빠르면 불안하고요. 너무 또 천천히 이렇게 하면 답답해요, 손님이. 절대로 이제 지루한감 들지 않게 이렇게.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예뻐졌어요. 턱선이. 저기 그 목선이. 자, 다음에 이제 앞에 남았거든요. 앞은 손을 딱 해서 이렇게 경추를 고쳐 세우고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어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목이에요. 목이면 여긴 기관이 들어있어요. 기관이. 그래서 이 목, 이게 울대라 그러죠. 이 기관을 누르면 기침이 나죠. 그러니까 기관을 감싸고 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옆을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은 닿는데 이 기관은 안 닿아요. 자, 손을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울 때는 하지 말고 여기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돌려줘요. 둘, 셋. 자, 이번에 4번째는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엽전 할 땐 여기서만 눌러줬는데 이번에는 가슴 전체를 이렇게 이 손바닥을 전체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특히 가슴이 올라온 새 가슴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폐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4번째는 여기서부터 똑같이 또 이렇게 쭉 와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자, 손을 바꾸어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목에 있는 림프를 전부 다 안으로 내려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굴을 살짝 부드럽게 깊게 하지 않고 그냥 살짝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얼굴선을 옆에다 딱 놓고 수건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손님이 이제 머리가 고정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얼굴이 건조해서 오일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뻑뻑한 상태에서 하면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요. 너무 번들거리면 테크닉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살짝 한 번만 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자, 항상 귀가 이렇게 접히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귀가 접히지 않게 조심해서 이쪽 귀를 이렇게 열어서 놓고, 자, 여기를 이렇게 원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여드름 관리는 테크닉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곱게 짜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 경락에서는 일단 순환이 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환을 정상 일반 피부하고 똑같이 해도 전혀 부작용 없고 손님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크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돌려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돌릴 때 고쳐 세우지 않고 이 면이 최대한 많이 닿게. 자, 이쪽 손가락 4개를 힘을 살짝 주고 하면은 힘이 생겨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신지 아셨죠? 이렇게 돌릴 때에, 자, 밑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좀 원이 한쪽으로는 비중이 가죠. 그게 아니라 똑같아야 돼요. 이 돌아가는 그 닿는 면이 똑같이 전체적으로 아래나 위나 똑같아야지만, 얼굴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피부만 이렇게. 자,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일단 피부의 마찰이 좀 덜하기 때문에 덜 아프세요. 그리고 잘 풀립니다. 자, 이 손이 이렇게 연습이 됐다면 이번에는 2 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 손을 가지고 맞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잘 걸리고 잘 안 되시는데 여러 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직접 얼굴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무릎을 세워놓고 거기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 4-5번 반복하시고, 근데 여기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그러면 살짝 잡고 이 손으로 밑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밀으면 아픈데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 그렇게 아프지 않고 잘 풀려요. 얼굴형은, 얼굴의 근육은 전부 자꾸 밑으로 쳐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고, 나머지 단계는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테크닉이 굉장히 시원한데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자, 손바닥을 이어서 이렇게 많이 밀착시켜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받는 분이 마찰은 심하지 않지만 굉장히 푸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을 돌리고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볼하고 이쪽 볼하고 좀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은 그냥 원래의 모습 그대로고 이쪽은 좀 이렇게 좀 날씬하게 위로 올라왔거든요. 자, 얼굴을 봐도 이쪽보다는, 이쪽 볼보다는 이쪽 볼이 조금 이 붉은기 말고 이 톤은 맑아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선이.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원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쓸어주는 게 이제 1단계라고 치면, 2번째 단계는 이렇게 놓고 코 바로 양옆을 2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자, 지그재그로 밀어서 이쪽을 많이 풀으시면 되는데, 자, 코 옆에는 영양이라는 그 혈자리가 있어서 그 영양은 위경하고 만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을 완화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고요. 이 영양혈은 비염, 축농증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코 옆에 여기가 상영양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비염에 쓰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선을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자, 위로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코 옆 날을 스쳐서 어디까지 오느냐? 눈썹산까지 옵니다. 눈썹산까지 와서
눈썹선 밑에를 역시 또 이렇게 한 손으로 쭉 밀어주는데 이때는 조금 깊게 이렇게. 자, 다음에는 눈썹 위를 해주고요. 다음엔 그 눈썹선 위에 이번에도 3단계를 거쳐서 눈썹을 아주 중요하게 풀어야지만 그 눈의 피로라든지 아니면 침침한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2차적인 문제는 이 눈 옆에 주름들, 예쁜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눈이 예뻐지거든요. 자, 눈 옆에 있는 그 눈꼬리 옆에 있는 주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원을 그려서 자, 축두근 쪽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고 돌려서 밀고 이렇게. 이거 할 때도 요령은 이 손 끝에 힘이 잠깐 가야지만 이 손이 자유롭게 힘을 얻어요. 자, 딱 잡고 이렇게. 자, 눈가주름 몇 번 안 하면 다 없어지고요. 또 젊은 고객층들은 한 번만 해도 다 없어지죠.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 눈썹산을 이번에는 위에서 이렇게 직접 두 손으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조금은 압을 강해서. 자, 왜냐하면 몇 번 풀었기 때문에 처음에 림프 순환할 때 한 번 풀었고 두 번째 얼굴 할 때 한 번 풀었고 두 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강한 자극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눈밑. 이 눈밑이, 잠깐만요. 이 눈밑 처지는 걸 가지고 이제 눈밑, 물주머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눈밑이 처지는 것은 위하수. 그러니까 위가 조금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 하소됐을 때 이게 같이 이렇게 처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쪽에 산소 부족일 때는 눈밑이 어두운 다크서클이 생기고요. 다음은 이제 담즙이 넘어서 담즙이 쪽으로 형성돼서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자, 눈동자가 있는 바로 밑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바로 눈동자 밑에 승읍이라는 혈자리는 위경의 첫 번째 시작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뼈가 있는 쪽을 가깝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면 이렇게 안쪽으로 딱 닿아서 이렇게. 이때도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강하게 하면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눈동자가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밑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여기다 해봤는데 자, 여기도 비슷해요. 만지면 뼈가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이것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눈 밑에 있는 물주머니가 없어지고 눈 밑이 맑아지고 다크서클은 2-3번이면 거의 많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 밑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자, 다음은 제자리로 앉아서 자, 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만져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팔자주름입니다. 이 팔자주름을 맞 잡고 깊게 안으로 진 주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이렇게 이 손가락을 풀어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자, 다시 이렇게 자꾸 푸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위에만 풀지 밑에는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한 번, 2번, 3번 풀어주고는 이쪽 손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자, 팔자 주름이 풀릴 때까지. 이것도 한 4번에서 5번, 6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다음에는 입꼬리 여기 두툼하게 쌓인 근육인데 그 근육도 딱 잡아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또 밀어주고 밑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이쪽 근육이 다 완화될 때까지 잡아다니고 밑으로 이렇게 밀어줘도 돼. 입꼬리는 좀 근육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 단계까지 하면은 이쪽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가볍게 이렇게 없어졌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 얼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하실 때는 수건 접힌 부분을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넣으면 편하죠. 자, 똑같이 턱선 돌리는 것부터. 자, 이렇게 돌리죠. 자, 이렇게. 맞 돌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원을 같이 손가락이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이때 손을 이렇게 고추 세우면 닿는 면이 적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누여서 닿는 면이 많게. 나머지 손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같이 턱 밑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가락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3번에서 뭐 4, 5번 정도. 얼굴이 이제 많이 굳었다면은 좀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잡으시고 밑으로. 이때에 갈 때는 앞으로 가시고 올 때는 그냥 피부에 닿게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손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여기 이제 첫 번째 1번 테크닉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 옆선. 반대편하고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 영양혈이라고 그랬죠. 영양혈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팔자주름이 없어지고요. 이제 코의 비염, 축농증에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돌리고 안에 결절이 있으면 이렇게 만져서 정확하게 잡아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코 옆선을 이렇게 좁으면 한 손으로 올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밑선 밑에 자 눈썹산 위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3번 정도 하시고 자, 눈을 한번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일어나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하시고 자, 옆선에 와서 눈꼬리 주름을 돌려서 축두근 쪽으로 자 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눈이 이렇게 눈꼬리가 처지니까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축두근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맞잡고 그래서 축두근 쪽을 이렇게 쭉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압을 줘서 이렇게 쭉 밀어줘요. 자, 위에도. 자, 눈꼬리 하나만 하시지 말고, 위에 있는 여기를 만져보시면 이쪽에 또 혈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동자료라는 혈자리고, 여기는 사죽공이라는 눈썹 끝나는 사죽공, 그리고 바로 위에 삼각형으로 이른 여기는 태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3개의 혈자리가 전부 다 눈을 맑게 해주고 그쪽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인데 많이 풀어주면 좋으시고요. 눈꼬리에 주름을 직접 관여하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혈자리가 잘 풀리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이렇게 자, 하실 때 손끝에 압을 딱 져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또 손이 너무 이렇게 탁 피부에 닿으면 답답하죠. 그게 아니고 살짝 두피에다 얹어놓고 손가락만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눈썹산을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다음 눈 밑. 이 하시는 순서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잊어버릴까봐 지금 순서를 정했을 뿐이지, 바꿔서 하신다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가능하면 잊어버리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왼쪽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빼먹지만 않고 다 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밑까지 해보았고요. 이게 다시 한번 써보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눈썹 4번, 눈 밑까지 5번.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이렇게 주름을 맞잡고 위에서 풀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근육을 잡고 풀었으면 밑에 손을 놔주면서 위에 손이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지셔서, 자, 두 손이 두 손으로 하고 이쪽 손으로 고정을 하고 안을 또 이렇게 밀어주면 더 잘 풀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입꼬리 옆에 여기 지창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지창이라는 혈자리가 이렇게 쌓이면 입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돼 보이니까 아주 보기 싫죠? 그래서 이 지창이라는 혈자리 쌓인 이 근육을 이렇게 같이 풀어주면 입이 참 예쁘고 입술이 퍼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밀어서 이렇게. 턱 밑에를 손가락을 놓고 턱선 밑을 이렇게 감싸줘요. 해주고요. 그다음 입술을 맞잡고 이렇게 꽉꽉 눌러주면 돼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 입술 선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나요. 이렇게. 좀 매끄러워서 잘못하면 놓치는데 입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걸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좀 어디가 좀 덜 살아났나 봐서 좀 덜 풀린 데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얼굴 테크닉이 본 테크닉은 아니고요. 그 림프 순환 그 선상에서 얼굴까지 근육을 살짝 터치를 해서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여드름을 짜실 때는 여드름을 짜놓고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면 좀 아프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테크닉이 별로 없는데 경락에서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을 짜려면은 요 전 땅에서 따고 화주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상처로 확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덧나지도 않고 더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드름을 짜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짧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보면 뭐가 이렇게 탁탁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짜면 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안에까지 사열을 시켜서 전부 짜줘야 되는데, 이건 열성이기 때문에 화주를 하게 되면 거의 80%는 가라앉습니다. 화주 경락을 할 때는 이렇게 노란 고름이 잡힌 그런 여드름만 짜주고 나머지는 일단 짜지 않고 첫 번에 이 단계로 해서 화주가 들어가면 거의 한 80% 없어져요. 그래서 2, 3회 하면은 가라앉을 여드름은 가라앉고 나머지는 이게 딱딱하게 알갱이가 생긴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관리라면 짜고 들어가야지 돼요. 왜냐면 안에 생긴 건 잘 안 없어지는데 화주를 하게 되면 화주의 그 경락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보시면 지금 그렇게 몇 개는 지금 짧게 있는데 일단은 놔두고 한번 화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얼굴에 이 오일은 상관없어요. 화주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자, 머리를 이번에는 이 썼던 수건을 접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터본 대신 씁니다. 자, 터본으로 일단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머리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터번을 쓰지 않고 수건을 쓰는데, 수건 접힌 모양을 그대로 귀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가 다 감싸지도록 넣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요. 접힌 부분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살짝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터번보다 더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후에다가 이제 화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